이 수색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 수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처음에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실종 첫날부터 직접 뛰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아버지들이 직접 나서서 전단 팀을 직접 꾸리시고 수사반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철원이 아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수사 일지 수첩. 개구리 소년 일지. 3월 26일 일요일 개구리 잡으러 간 5인. 7월 14일 화요일 대명 이동 상인 증언 확보. 날짜별로 목격당, 전단지 배포 장소, 행사 일정 등을 모조리 다 여기다 적어 놓으셨던 겁니다. 철원이 아버지가 수사반장이라면요, 영규 아빠는 행동대장이셨습니다. 일단 영규 아버지의 집을 수색본부처럼 운영하면서 상황 총괄을 했다고 합니다. 삼촌이 산자락을, 그리고 이모는 버스터미널 인근을, 그리고 큰아버지는 서울역까지 이런 식으로 작은 가족 수색팀이 전국구로 사람을 쫙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시간 대기조처럼 제보 들어오면 그냥 아버지들 갔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당시 주민들이 경찰보다 더 경찰 같다 이런 말들도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저기 아이들 그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죠. 실종된 아이들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5아이의 아버지들이 저걸 타고 이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다는 건데 아이들이 찾을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래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이들을 찾아 나서자. 뺑소니 추방본부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기 단체에서 트럭을 한 대 구해줘가지고 마이크를 달고 사진을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같은데 사람이 많이는 시장통 같은데 입구에 이제 써가지고 아이를 찾아주시오 부탁드립니다 하고 막 호소를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다 눈에 헛거 보이는 것처럼 지나가는 아마 봐도 내악 없고 이름 부르고 보니까 나이고 잠자면서도 과음 지르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어딜 가든 시선 집중될 수 있도록 트럭을 만든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쉼없이 달리는 건데 이게 아버지들 눈에 얼마나 절실함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아이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죠. 얼마나 절박해요,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이제 사람들의 무관심.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면 그거 받고 면전에서 버리거나 필요 없어요 하고 안 받거나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 아버지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주도까지도 우리가 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다니는데 시민이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이상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 경찰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실 이랬다 하니까 제주도에까지 아이를 찾아왔느냐 하면 깜짝 놀래요. 여기는 그런 게 절대 없다. 안심하시고 가지요. 참 헤아릴 수가 없네요. 이런 이제 아버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러겠죠. 그냥 쉬는 날 저렇게 돌아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 이거 써가면서 저렇게 수색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끼니를 거르는 건 뭐 다반사고요. 전국을 돌면서 사실 묵을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5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여관방 이런 거 구해가지고 잠을 청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여관방에서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이게 좁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그중에 누군가 먼저 잠들면 잠꼬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른 분들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들도 고생이 그래요. 어머님들이 더 고생했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걸려오는 제보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언제 아이들에 대한 제보 전화가 올지 모르니 수학이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꼭 붙어서 있었다고 합니다.